예, 저도 위원장이자 또 청문인으로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7분 주세요. 7분. 저 후보자께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자주파, 동맹파 구분하는 거 잘 알고 계실 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쪽에서는 자주파로 비난받고 진보진에서는 동맹파로 비난받았다는 국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사실 확인할게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NSC 사무총장 하실 때 외교부에다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협의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하거나 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NSC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외교장관이 NSC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이라크 파병 논쟁이 붙었을 때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파병에 반대했다. 일단 윤영관 당시 외교부 장관은 대외 관계 안정적 기조 유지를 위해서 파병해야 된다 논쟁이 붙었다. 엄청 강하게 싸웠다는 게 언론 뭐 많이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제가 담당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라크 파병하는데 찬성했고 성사시켰다. 이라크 추가 파병을 몇 명을 할 것이냐. 몇 명 규모를 놓고. 예, 그 규모를 놓고 논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지금 한나라당 쪽에 있는 분들은 대규모 파병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 이종석 국정원장이 되면 그 라인 사이에 뭐 긴장 관계 이런 게 그러면 또 하나 외교부 장관이 임명 안 됐습니다만 외교안보 라인의 인식 차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손에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 긴장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장님 저는 국정원장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들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정책을 말하는 부서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네. 또 하나 2018년도에 우리가 기억이 남는 게 당시 안보실장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김정은을 만났고 평양 가서 그 이야기를 바로 듣고 트럼프를 만나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노딜이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저는 유심히 봤던 게 마크 폼페이오 올라갔을 때 김정은이 했던 말 나도 자식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북한 핵을 치고 살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미국도 저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던데 이 문제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좀 더 이어가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국가 체제니까 적대적인 한국의 통일부나 외교부하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나올 텐데 국정원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통일부건 외교부건 하는 그 정책들을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진 특수한 임무로서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아주 어려울 때 남북 관계 그걸 돌파하는데 저희들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으니까 그런 남북 관계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이런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 안에도 북한 접촉 창구가 있었는데 전담 조직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달리겠습니다만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례 보고를 하실 걸 요청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대통령께 아직 보고 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북 동향과 국제 정세까지 어떻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 이 국정원 업무에 해당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언론에 보는 게 MI6 영국의 그 정보기관의 수장이 여성이 된 데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국정원에 가서 보니까 뭐 굉장히 기관 그게 실국장들 다시 말하면 간부들이 수십 명이 나왔는데 여성분은 꼭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분석이 오히려
분석과 판단은 여성분들이 잘한다 하고 또 상당히 공채로서 여성들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어요? 여성들 그 여직원들이 그 아래쪽으로 2급, 3급으로 가면 훨씬 많아집니다. 그건 아마 국정원에서 이제 여성 취업이 늘어난 것과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아마 앞으로는 아주 상위직들도 많이 배출될 거라고 보고 또 뭐 저희가 특별히 특별히 여성이라고 저희들이 뭐 우대하거나 그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왜 의원님이 답변을 왜 전 회장님께서 왜 응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한번 잘 봐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왜 지금 북한군 포로가 2명 잡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우리 국방부 쪽에서 안 나가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남은 젊음을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좀 우크라이나 차와 접촉을 해보시겠습니까?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물을 거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를 좀 여야 간사간에 좀 보충 질의를 그냥 생략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질의를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후 2시부터 2시에 6층에 있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보안전 후보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정보위원회 회의장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공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